냄비 뚜껑이 열리는 소리보다 더 뜨겁게 주방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전주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식당 하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맛의 전쟁은 이제 단순한 요리 경연이 아닙니다. 진실과 과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의심이 스며든 한 접시의 맛. 정제의 아침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됩니다. 묵직한 돌솥에서 밥이 뜸을 들이고 된장국에서는 어제보다 더 진한 향이 올라오는 그때 모연주는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냄비 속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날 밤 강준규 수셰프의 수상한 전화통화. 네, 셰프님은 아직 몰라요. 라는 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주방의 질서가 어딘가 삐걱이기 시작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한범우는 정제의 주방을 떠나지 못한 채 다시금 식당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곳은 단순한 표적이 아닌 미지의 기억을 자극하는 장소이자 왠지 모를 향수처럼 익숙한 풍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주의 된장국에서 느꼈던 익숙함, 그녀의 플레이팅에서 느껴지는 구조적인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요리를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예전 아버지의 요리 노트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범우는 그녀 앞에서 이 모든 생각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욱 능청스러워집니다. 다시금 인수 제안을 꺼내며 오히려 그녀를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셰프님의 요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이 작은 주방은 너무 좁아요. 이에 연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곧장 그를 응시하며 말합니다. 그쪽 같은 사람은 우리 된장의 깊이를 모를 겁니다. 효소 하나하나가 숨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대화를 마친 범우는 자리를 뜨고 고택으로 돌아와 어머니 한여울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 생전에 전주에 무슨 연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여울은 조심스레 말합니다. 그 집, 내 아버지가 자주 가던 곳이지. 거기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더라. 자세히는 몰라. 나도 오래전 일이니까. 이 말은 범우의 심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 식당을 인수해야만 하는 대상에서 알아야 할 과거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각 정제에서는 진명숙이 주방의 중심을 차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칼질, 그녀의 불 조절은 전통시장의 국밥집에서 익힌 기술이지만 그 속에는 정제가 추구하던 정제된 맛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연주는 우연히 그녀의 수첩을 보고 의심을 품게 됩니다. 수첩에는 한상, 디아망, 그리고 한범우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 사람도 그 사람과 손잡은 건가? 이러한 와중에 전주시 주최 로컬 셰프 미식전 참가 공고가 붙습니다. 대회는 각지에서 모인 셰프들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로 방송과 유통사 관계자들까지 참여하는 큰 이벤트. 정제를 향한 험담이 끊이질 않던 시장 골목. 그 집은 곧 문 닫는단다. 진상 손님 한 명만 오면 주방 접는데 시간도 안 걸린다더라. 연주는 결국 칼을 다시 쥐기로 결심합니다. 참가하자. 정제의 이름으로. 하지만 참가 명단을 본 순간 그녀는 충격에 빠집니다. 심사위원 명단 속에 한범우의 이름이 있었던 것. 그가 이 대회의 배우까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연주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범우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건 너무 노골적이잖아. 당신이 심사라니. 뭐든 조작할 셈이야? 범우는 차분한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심사는 조작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 요리가 나를 설득할 수 있을지 기대는 하죠. 그날 밤 연주는 오랜만에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합니다.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아버지와 함께 만들었던 갱죽의 레시피를 다시 떠올립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손등 위에 앉아 보글보글 끓던 죽을 떠주던 그 기억. 그리고 냄비 뚜껑을 열자 어렴풋한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릅니다. 당신 요리는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하네. 인정할게. 그런데 그 맛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겠어. 한범우는 문틈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처럼 의졸입니다. 다음 날 대회를 앞둔 시장에서는 각 식당이 활기를 띱니다. 정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진명숙, 강준규, 그리고 새로 합류한 보조 알바생까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들 사이에 오가는 요리 용어, 접시 하나에도 진심을 담는 손길들.
그러나 연주는 어쩐지 주방의 공기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누군가 이 식당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녀는 강준규를 부릅니다. 너 요즘 무슨 연락 받았니? 긴 침묵 끝에 강준규는 입을 엽니다. 사실 형이 디아망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연주 셰프님 레시피를 좀 공유해달라고 했어요. 연주는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걸 했어? 그는 고개를 떨구고 말합니다. 안 했어요. 나도 이 주방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나 연주는 쉽게 믿지 못합니다. 내 주방에 금이 가고 있다. 대회 당일 정재의 부스는 사람들이 몰려들며 화제를 모읍니다. 연주의 대표 메뉴는 바로 된장 크림 파스타. 전통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로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조합. 심사 시간, 범우는 한 입 먹고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 맛 맞아. 이게 그 사람 레시피였어. 연주는 긴장 속에서 그를 바라보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심사표에 점수를 적습니다. 그리고 밤. 대회가 끝난 후 연주는 뒤늦게 자신의 식당 뒤편에서 누군가가 놓고 간 쪽지를 발견합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연주 셰프님, 당신 아버지는 제가 모십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는 원래 그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쥐고 고개를 듭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